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컴퓨터 회로에는 조합 회로와 순서 회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 조합 회로의 설계를 실습해보는 페이퍼를 배부를 해주었었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페이퍼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번 중간고사를 지나면서 반가상기, 정가상기는 설계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못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은 우리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죄송합니다. 조합 회로의 주요한 회로들을 설계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실습 아이템으로 5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2 곱하기 4 디코더라고 하는 걸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합회로 설계하는 순서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 순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을 설계하라는 말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분석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 그랬고요. 문제 분석이 끝나면은 거기 그 문제에 해당하는 입력과 출력이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입력과 출력에 해당하는 부분에 문자명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변수명 이런 게 될 거고, 아니면 우리 교수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하면 비트명,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그냥 명이라고 할게요. 이제 배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내가 그리고 싶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해서 내가 무엇을 어떠한 입력을 주고 그 입력들에 대해서 어떠한 출력을 만들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런 걸 일반적으로 교재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게 무엇이야, 내가 만들고 싶은 게 어떤 거야 라고 하는 걸 입력과 출력 사이에 그 관계를 그려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1호부터 각 출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각 출력, 하나하나의 출력과 입력과의 관계를 그려보는 거였죠. 그 관계가 그려져서 결국 뭘로 나타나야 돼요? 네, 회로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간소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고요. 앞에서 우리 간소화하는 작업에는 불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수를 유발해서 카르노라는 사람이 만든 카르노 맥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다루었었죠. 그래서 그 식이 만들어지면요, 그 식을 기반으로 해서 회로도를 작성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간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한번 이 순서에 따라서 해보도록 하죠. 자, 2 곱하기 4 디코더를 설계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에 앞에 있는 이가 뭐고 뒤에 있는 숫자 4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이 표기에서 앞에 이건 무엇이었지요? 예, 입력되는 개수죠. 그러니까 입력 비트의 개수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가 돼요? 네, 출력 비트, 출력되는 비트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로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 입력은 2개의 비트가 들어오고 출력은 4개로 나타나는 디코더가 어떻게 하는 거일까요? 컴퓨터 내부에서
컴퓨터에 코드화되어 있는 내용을 컴퓨터 내부에 돌아가는 코드화되어 있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번에 꺼내내는 거죠. 그게 어떠한 행동을 유발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것, 그거를 우리가 디코더라고 해요. 지금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는데요. 컴퓨터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코드 아스키 코드로 7비트의 어떤 내용들이 다닐 때요. 그러면 이 7비트가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요. A라고 하는 우리 알파벳 대문자는 65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로 대응됩니다. 65는 어떻게 되죠? 비트로 바꾸면 10, 5는요. 01, 01 이렇게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7개의 비트가 무엇을 의미하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그래, 이거는 A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A를 프린터 내지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어떤 장치를 켜면 돼라고 해서 어떤 그 장치만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으로 나타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 선택된 부분에 A라는 글씨를 화면에 뿌려낼 수 있도록, 화면이나 종이에 뿌려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기능들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 세팅된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 디코더는 우리말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낸다 해서 해독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되게 그래서 이 위치는 대표적으로 CPU 내부도 있습니다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출력 장치 부분들에 이게 존재를 하겠지요. 자,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들어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 비트 조합에 따라서 나타나는 경우수의 다양한 경우수가 입력이 되어질 거고, 근데 출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그 중에 어느 하나만 활성화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 되냐면 두 개의 비트는 어떤 경우수를 만들어내죠? 네 가지 경우수를 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들어올 건데 이 각각 하나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지 찾아서 그 해당하는 표현에 활성화를 시켜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러면 입력은 2개인데 출력은 몇 개?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 어느 특정 부분만 활성화를 시킬 거여서요. 4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입력, B라는 입력 2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의 출력은 다양하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D1, D2, D3, D4 이런 식으로 잡을게요. 이거를 출력이라고 하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각 출력과 입력과의 관계를 그려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줄표를 어떤 식으로 될까요? A라는 입력이 있고 B라는 입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00, 01, 10, 11 형태로 입력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이랬을 때 D1, D2, D3, 아이고, 콤마를 잘못했네요. 그렇죠? 그냥 가겠습니다. D4 이렇게 됐을 때 이 경우에는 D1이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상태로 만들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1이 되고 얘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원하는 걸 그리는 단계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때는 마지막에는 D4가 활성화되면 좋겠어.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디코더 할 때는요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먼저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에 각출력과 그랬습니다. 그럼 각출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타난 D1이라고 하는 것은 A, B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관계인지 한번 봐보세요. 자, D1은 A, B가 뭐일 때만 A not and B not일 때만 어때요?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D2는요. D2는 이때가 되겠죠. D2라고 하는 관계를 보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요 살펴야 된다 그랬죠. 요것과 그다음에 A와 B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A not and B 형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D3로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때는 A and B not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D4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을 하죠. D4는 A and B인 경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민텀항들이 뽑혀져 있습니다. 더 이상 뭐 간수화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회로도 작성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A가 입력되고요, B가 입력되어져요. 그리고 일단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A and B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바로 뭐가 돼요? D4가 된대요. 자, 그 다음에 A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림이 안 보이네요. 좀 올려서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 정도 되면 되겠죠? A 하고요. 그 다음에 B 낫을 꺼내요. 그러면 낫 게이트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고요. 둘을 and 하게 되면 얘가 D3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를 낫을 씌워서 씌우고요. 그림 좀 삐뚤어지게 되겠는데.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는 여기서 꺼내면 되겠네요. 예, B를 꺼내서 둘을 and 하면은 얘가 D2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낫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꺼내도 되겠습니다만, 자, 꺼낼 수 있는 꺼내고요. 좀 복잡하게 보이는 거는 다시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낫을 그리고요. 그다음 B 낫을 꺼내야 되죠. 그래서 B에서 꺼내서 낫을 하나 더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and 하면 얘가 D1이 되어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곱하기 4t 코드에 약간 그림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고려를 지금 안 했냐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그린 거고요. 뭘 고려하지 않았냐면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아서 우리 교과서나 다른 참고하는 교재들하고 약간 모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지금 확인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까요? A에 0이 들어오고요. 자, 이거 뭘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이 진리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이 만들고자 했던 진리표를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나타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요 경우에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D1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나타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0인 경우에 자, 여기 가면은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0, 0 엔드 통합하면 출력 0 되지요. 그 다음 게이트가 한번 가볼게요. 0이 입력되고요. 여기 0이 입력되고요. 그 다음에 나 통과하니까 1이 되죠. 결과는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A가 들어와세요. 나 통과하니까 1이 됐네요. 그 다음 어디 갔죠? 네네.
0이 들어오죠. B가 0이 들어와서 마찬가지 0이 됐고요. 그 다음에 A는 1 들어와서 나 통과하니까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B는 0이 들어와서 나 통과하니까 1이 됐습니다. 그러면 출력은 1이잖아요. 그러면 00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출력 결과는 D1부터 D4로 써간다고 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0001 하는 형태가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 표기가 잘못됐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쓰면서요 위에 여기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를 다시 고쳐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 상관없습니다. 교수님이 잠깐 헷갈린 거고요. D4라고 D1이라고 했을 때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됐죠? 영역이나 입력에 대해서 D4는 0이고 그 다음 00이 그리고요. D1이 1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와서 보면 00인 경우에 여기 아까 쓸 때 D1 1이 되고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해보시려면 또 한번 입력을 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요. 코드화 되어 있는 값이 어떠한 위치에 신호를 활성화시켜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럼 이러한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A자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알파벳 A 65라는 ASCII 코드를 갖는데요. 이걸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7개의 입력을 가진 ASCII 코드 값들이 있을 때 걔가 출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 가지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7개의 입력에 대해서 2의 7승 몇 개요? 128가지. 그러면 0이라는 경우에서부터 127까지 의미를 갖게 되겠죠. 어찌됐건 이러한 여러 개, 다시 해서 출력이 128개가 되는 그런 형태의 회로를 기본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의 개념에서는. 그래서 결국 아까 보면 A라는 의미는 결국 많은 것들 중에 어느 특정 하나만 1이 되고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0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보면 A를 우리 ASCII 코드로만 처리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실제 출력되어지는 출력 가지수는 7개 입력에 대해서 128가지 정보를 표현하니까요. 출력 정보 개수는 자, 첫 번째만 1로 세팅되고 나머지 127개. 그러니까 첫 번째 1번만 첫 번째 비트만 활성화되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7개가 남겠죠. 127개의 비트들은 다 제로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 일이 활성화되는 뒷부단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프린터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우리 프린터 용지에 그래 이 기능이 활성화된 모듈에 자 종이를 한 칸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프린터 헤드를 첫 번째 칸에 가져다 두어요. 그 다음에 까만 잉크를 쓸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다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글자를 그려요 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 세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지금 프린터를 예로 들었으니까 프린터에 그렇게 돼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모니터, 디스플레이라고 한다면요. 디스플레이 장치에 플레이 장치에 그렇게 돼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종이에 A라는 글자를 그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건 조합 회로 설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